박지원은 뉴스킹, 박지원은 정치킹, 정치구단 박지원 전 비서실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분이 좀 좋아 보이십니다. 조금 걷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보도나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좋을 거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한데요. 혹시 휴대전화 돌려받으셨습니까? 돌려받았죠. 가지고 오셨네. 이게 말이죠. 예. 이 참 현대인 생활이 네. 휴대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 뺏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검찰이 그거 돌려줬다 해가지고 뭐 다 끝난 건 아닌 것 같고요. 곧 소환을 또 할 수도 있는데 휴대전화 그 비밀번호는 있습니까? 저는 비밀번호 그런 게 없어요. 그럼 고스란히 다 넘겨줬겠네요. 고스란히 다 넘겨줬어요. 고스란히 다 넘겨줬겠네요. 예. 곧 부를 것 같은데 좀 심정은 어떻습니까? 곧 부르겠죠. 예. 뭐 심정이야 담담한 거고 음. 있는 그대로 무엇을 고발했는지 그 내용대로 음흠. 그렇게 답변하려고 합니다. 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좀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이런 수사는 뭐 좀 순식간에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법치국가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돼요. 이게 법이 만인의 앞에 평등하다가 아니죠. 왜 박지원은 신속히 너무 신속히 도이치모터스는 늦어요. 지지부진합니다. 2년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답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너무 늦죠. 자, 그 말씀인데 요즘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부서 생각하면 사정기관 같아요. 특히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걸 하고 있어요. 백신 같은 것도 좀 들여다본다고 그러고 뭐 탈원전 등등 많이 본다고 그러거든요.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국정을 돕는 것이 감사원이라고 하면은 네. 감사원이 아니에요. 아부원이지. 아부원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백신 보릿고개는 세계적 현상 아니었어요. 예. 미국 등 개발 국가들만 백신 개발 국가들만 괜찮았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 지금 현재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죠? 그럼 지금 현 정부는 뭘 하고 있죠? 왜 사망자가 많아지죠? 이거 한번 감사해 보라고 그랬어요. 네.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못하고 지나간 죽은 권력의 감사의 잣대를 대는 것은 마치 방통위원장이나 권익위원장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 표적 감사를 하는 그런 정치 감사를 하는 그런 감사원이 과연 국민에게 존경받겠어요? 그래 정치 감사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까? 네, 저는 정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현희 권익위원장만 하더라도 윤핵관 중에 핵관이 정무위원회에서 사퇴하지 않으면은 뭐 질문하다가 그러면 감사원 감사시키겠다. 바로 그 다음 날 나왔대요. 이건 뭐예요? 정기 감사도 아니고. 네. 바로 나와서 권익위원장 출퇴근 이게 감사원입니까? 존경받을 그러네요. 일을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원 얘기도 좀 했는데 자,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해보면요. 자꾸 열 올리는만 것만 예, 아니 근데 질문해요. 내용 자체가 다 그런 내용이고 또 그걸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만났다고 하면 뉴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몸값 올려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너무 좀 언행을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보실 때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도 어젯밤 예. 그 당정대 네, 당정대 예. 대통령께서도 참석한 아주 이례적이죠. 예. 연찬회 예. 연찬회에서 그 대변인이 발표했더라고요. 네. 가장 인기 있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세상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장관하고 그렇게 사진을 찍었대요. 예.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뭔가 음. 국회의원의 자존심이 국민의 대표인데 이거 뭔가라고 했는데 네. 물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그렇게 썩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회의원은.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인 태도를 갖춰야 돼요. 아니 의원이 질문하는데 거기다 끼어들어서 자기 할 말 다 주장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물론 잘한 것도 있어요. 이 인혁당 사건, 4.3 네. 이런 것은 제가 노력했지만은 미결로 나왔었는데 이런 거 해결해 준 것도 잘했지만은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뭐 대권 주자로서 지금부터 앞서가지만은 네. 5년 내에 앞서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황태자라고 하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네. 별은 지기도 하고 태양은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둘이 뜨면은 측근들한테 못 살아요. 그래서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데 법사위에 우리 유명하잖아요. 박남매. 그러니까 이 비법조인 출신이 오히려 법조인들 출신들보다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법사위 위원장도 하고 위원도 하셨으니까요. 박남매 같은 분을 예. 찾을 수가 없죠. 비교하면 안 되죠. 좀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는 겁니까? 준비 좀 더 잘해가지고 물론 좀 해야 뭐 되는데 더 예. 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네.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 출두한다고 하면은 네. 좀 잘 음흠. 사전 조율을 해서 체계적인 그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 또 국회의원이지만은 품격 있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 됐든 제가 볼 때는 잘못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예요. 그러면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태도는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미래를 위해서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오늘 뭐 서문시장 일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합니다. 대구 서문시장. 그렇지만 시간은 바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그 대비 자료가 공개됐기 때문에 특히 팬카페를 통해서 이게 유출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보수 대통령은 거기 가서 기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많이 갔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바닥을 치은 지지도가 약간 상승의 기미를 보이니까 그러한 것을 잘 한번 땡겨보겠다라고 한 거고 사실 건희 카페 그게 공개된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의 부속실이 필요하다 네. 했더니 제2부속실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안 만들기로 했으니까 안 만든다. 좋아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자기는 영부인 노릇을 하지 않고 네. 그냥 주부로 남겠다. 그 약속도 지켜야죠. 그런데 아무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단 카페에서 이러한 것이 공개되는 것.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김건희 여사가 닫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팬클럽 좀 그만해라. 그렇죠. 아니면 나랑 관계없다 이렇게 그렇죠. 해달라.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사설 같은 데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예.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아름아름으로 대구 가시는 일정이 알려졌다. 그런데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자기는 8월 10일 네. 자기 카톡방에 그게 돌아다니더라. 예. 이건 뭐예요? 예.
잘못된 거죠. 이건 네. 기본이 없는 대통령실이에요.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 안전의 제1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 일정은 절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지금 미리 다 사실상 비공개지만 공개를 해서 네. 서문시장에 대구 시민 모이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또 말씀처럼 보수 결집 차원에서 좀 그런 저는 그렇게 봐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힘드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 아니냐. 모집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뭐 지금 추석이고 네. 그러니까 어디든지 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어요. 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건의 카페 사전에 아름아름 다 알려주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카톡방에는 8월 10일부터 돌아다니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국민들한테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대통령실의 업무 작태예요. 자, 김건희 여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수원 그 세모녀 빈소에 찾아갔던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또 수해 피해 복구도 비공개 어떤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영부인은 사생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공적 활동이고 상징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해라 하니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통령 공약을 파기할 수 없다. 그러면 영부인 노릇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모녀 불쌍하니까 네. 가서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영정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또 봉사활동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영부인의 그러한 활동 자체를 공적 관리를 받게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대통령실 내에 지금 감찰이 있다, 또 사정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10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취임한 지 뭐 안에 지금 권력 투쟁을 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윤핵관 대 뭐 비윤핵관 뭐 얘기도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 모처럼 김대기 예. 대통령 실장이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건 잘하신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우선 대통령의 모든 것들이 공개되고 있으니까 네. 3명의 뭐 비서관인지 행정관인지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윤핵관들이 거기까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감찰해서 속아내겠다. 이건 잘하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됐든 네. 뭐 거기까지 권력 투쟁이 되겠습니까마는 아하. 저는 김대기 대통령 실장이 취임 후 모처럼 잘했다. 요거는 이렇게 뭐 평가합니다. 이른바 윤핵관 라인하고 검찰 라인하고 대립 구도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필요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검찰 라인 4인방도 예. 나가라. 아하. 예. 또 윤핵관의 그러한 문제도 나가라. 그러니까 적은 옥회 목장의 결투가 되는데 네. 뭐 권력 투쟁 거기까지 본다고 하면은 아무튼 누가 이기는지 그거 한번 두고 봐야죠. 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 실장이 확실한 기강을 잡아야 초장에 잡아야 네. 쭉 좋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가 이기는 게 국가적으로는 유리한 겁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겨야죠. 김대기 실장 이겨야 된다. 이겨야죠. 잘못한 그래서 사람 나가고. 예. 그러한 사람들은 네. 검찰 출신이건 윤핵관 추천이건 잘못된 사람 나가야죠. 나가야 된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재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들 알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되냐 기각이 되냐 말이 많은데 그 탄원서 누구요? 이준석 대표. 아 이준석 대표. 탄원서 혹시 자필 탄원서 보셨습니까? 뭐 보도만 봤습니다. 신공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아주 뭐 무서운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당 안팎에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이준석 대표는 계속 미사일을 쏠 거다. 네, 맞네요. 매일 쏜다. 예. 지금
매일 쏟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원서는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저 또 이준석 대표가 공개했는가 네.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공개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신군보다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으면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좀 진정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걸 또 까는 걸 보면은 저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가 그렇게도 느껴지더라고요. 예. 자, 이준석 대표 지금 책도 뭐 하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그런다고 뭐. 보게 되면 우리 실장님 말씀 빌자면 핵실험 같은 거네 그거는 책 쓰고 있다는 거는 뭐 그래 볼 수 글쎄요. 있겠네요. 아무튼 말이죠. 네. 그 핀란드 여성 총리가 네. 나도 놀고 싶다. 총리도 밤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댄스한 게 네. 핀란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탑픽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37살입니다. 아하. 이준석 대표도 37살이에요. 김정은도 37살이에요. 아유 다들 예. 나이가 젊습니다. 그러니까 예, 30대. 이 37살 나이를 예. 저처럼 예. 기성세대, 꼰대 세대에서는 어리다. 음흠. 이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에게도 좀 절제하라. 음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37살의 그 세대들은 꾸밈 없이 자기 개성을 표출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를 우리가 인정하고 봐야지 무조건 이준석 대표에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벌거숭이 임금을 향해서 임금님 벌거숭이입니다 라고 외쳐준 네. 그런 소년이다. 음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보도 지금 보니까 우리 실장님 총선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출마한다. 저도 이 광주 예. 언론이 보도를 해가지고 예. 저한테 광주에서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았는데 제가 물론 목포도 잘 안 갑니다. 아 그래도 뭐 여행기는 그리고 찾아올리시더라고요. 제 예. 고향에 예. 그 언론인 한 분하고 이제 놀러 갔어요. 네. 그리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다리가 다쳐서 중단을 했는데 그 다음 달에는 광양, 구례, 여수, 순천을 가려고 있어요. 그 인근으로? 아마 거기를 갔다 왔으면 제가 또 여수, 순천에서 출마하는 것 아닌가. 또 그 다음에는 통영을 가려고 다 준비를 했다가 지금 다리 때문에 못 가는데 제가 지금 현재 정치 현역으로 가고 싶다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사일 뿐이네요, 이거는. 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현재는 그렇죠. 바뀔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요. 바뀔 수는 있는 거니까 현재는 아직은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렇죠. 아니 인간 만사가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네, 민주당 복당은 하신 거죠?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결국 복당은 해야 되겠네요. 복당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 우상호 비대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전당대도 있고 해서 안 했는데 자, 복당 받아주겠죠. 안 받아주면 할 수 없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킹 박지원 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